토박스 코리아는 국내 최초의 아동 신발 셀렉샵입니다. 국내 최초로 유아동 신발 전문 셀렉숍이라는 니치마켓을 공략하면서 유아동 신발 셀렉숍 시장의 독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프리미엄 아동 신발 브랜드도 런칭해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등 전국 각 주요 도시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 라인업인 미니멜리사, 시엔타, 힐리스 등의 해외 수입 브랜드와 독점 계약을 통해 제품 공급을 선점 중입니다.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토박스 코리아 두 분의 매매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만 매도네요. 예, 어저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강태훈 종목을 가지고 나온 종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예,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바로 긍정적으로 들어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요.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간단히 말한다고 하면은 현재 우리 국내 기업에서 이제 유아 관련한 이 아동용 신발에 대한 이 브랜드를 하나 지금 창립해서 자리를 잡아놓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뭐 국내 최초로 유아동 신발 전문 업체인 이 셀렉숍이라고 해서 네. 또 뭐 유명하기도 한데 방금 TV도 나왔잖아요. 뭐 힐리스라고 하죠. 바퀴 추억의 달린 물건이에요. 추억의 신발. 그거 역시 토박스 코리아 쪽에서도 만든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토박스 코리아가 일단 신발 자체는 유아용이에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유아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거의 저출산 시대에 이건 네. 말도 안 되지 않나 이런 종목이 갈까? 네. 그래서 제가 매도 의견을 그런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토박스 코리아가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와 함께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네. 중국 같은 경우 과거에 다들 알잖아요. 다들 이제 그 산하 제한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한 자녀 뭐 더 나와서 뭐 키우기도 했지만 몰래 키우고 네. 한 자녀에 대한 그 정책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기존에는 많이 낳지를 못했어요. 그쵸. 근데 이런 자녀들이 지금 이제 이제 아빠 세대가 됐잖아요. 네, 부모 아빠 세대가 부모 세대 됐는데 이 자녀들이 그 대부분의 이제 가지고 있는 성향이 과거에는 없던 성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딱 가지고 있는 성향이 딱 그거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 다 해준다. 자녀에게 다 쏟아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안 그래도 인구가 많았는데 네. 이제 10년, 12년, 15년 이렇게 늘어갈수록 지금 거의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이 풀리면서 인구가 거의 배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한 명씩 낳다가 그냥 똑같이 2명, 3명씩 낳는 순간은 거의 제곱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육아 관련의 사업이 엄청나게 중국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혜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최근에 이 뭐 토박스 코리아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 적자에 관한 부분도 이 사업에 대한 진출, 그다음에 뭐 증설, 뭐 이런 기계 그 해외 진출에 대한 증설, 투자 이런 것 때문이었고요. 네. 실제로도 이제 뭐 그 중국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있죠. 광 문제. 그쵸. 이제 미국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면은 중국은 광군제가 최고 행사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날에 여기에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토박스 코리아 상품 역시도 이제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떠한 뉴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향후 여기서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만 잡혀준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실적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해외 쪽으로 이 육아 관련해서 진출하고 있다. 이 신발 관련하고 뭐 신발 브랜드뿐이겠지만 네. 어쨌든 육아입니다. 육아. 그러다 그쵸. 보니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토박스 코리아를 저는 늘 얘기했잖아요. 종목을 살 때는 기업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말까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는 편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추천드리느냐? 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네. 그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한번 차트를 볼게요. 네. 토박스 코리아가 최근에 급등을 했던 때가 있어요. 저 때거든요. 네. 저 때 어떤 이슈로 급등을 했냐고 하면은 딱 한 가지요. 네. 최대 주주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대 주주가 뭐 장내에서 매도를 때렸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본다고 하면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유는요. 그 밑에 있던 대주주가 지분을 장내 매수하면서 엄청나게 확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지분 인수 목적이 딱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경영 참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을 지금 이제 슈퍼올릭 외 3명 해가지고 총 5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갔는데 그럼 저기 변경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은 네. 최대 주주와 대주주를 다 합쳤을 때 지금 모든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주식이요, 이 대주주들을 다 합쳤을 때 네. 2,800만 주가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그 다음 이제 토박스 코리아의 상장 주식 수입니다. 네. 3,600만 주예요.
3,600만 주라는 거는 지금 이미 대주주들이 물량을 다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2,8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남은 주식은 800만 주 정도 된답니다. 네. 800만 주가 된다는 거는 웬만한 품절주에서 나오기도 힘든 그 물량이에요. 근데 품절주에서는 그냥 물량이 없을 뿐인 거고 얘들은 물량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대주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이 대주주가 지분이 80%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최대 주주가 변경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분명히 경영 참여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주주들이 경영 참여를 위해서 지분 싸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분 싸움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800만 주에 이제 남은 잔량이 800만 주밖에 없다라는 거는 물론 뭐 전화사채라든지 시비라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찍어내면서 물량을 더 풀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요. 이 800만 주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네.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지분 경쟁이 들어갈 거고 아니 지분 싸움이 들어갈 거고 그렇다는 건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토박스 코리아는 향후에 혹시라도 지분 싸움이 일어난다. 그럼 이 토박스 코리아는 거의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태공 전문가님은 대주주들의 이 경영 참여를 위해서 지분 싸움이 일어난다면 주가는 크게 오를 것이다라고 하셨고 또 중국에서 이 산하 정책이 제한 정책이 풀리면서 유아 관련 사업으로 또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네, 디베스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제가 항상 이제 바이를 만약에 들잖아요. 네. 제가 이제 바이를 이제 드는 이제 선정 기준, 예, 이 기업에 대한 그런 이제 가치, 네, 미래, 그쵸. 성장성 항상 이거를 까집니다. 예. 그럼 이 종목은 제가 예측하는 이제 점수를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점수가 65점.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제 50점 이상부터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왜 65점밖에 주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를 외쳤던 부분은 어차피 이제 유아용품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또 국내 나름대로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글로벌 프리미엄 이제 그 아동 신발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그쵸?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더라도 네. 예, 저희가 이제 조카가 있는데 네. 사다 주고 싶을 정도로 해서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이제 신발이 깜찍하네요. 네. 정말 깜찍하고 그러네요. 와, 아기 신발이 저렇게 예뻤었나? 두 번째 거 너무 예. 귀엽네요. 그럴 정도로 해서 네. 상당히 좀 괜찮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있는데 아무래도 예, 자녀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둘보다는 이제 하나에다가 이제 전력 투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뭐 나름대로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예, 이제 세계 이제 출산율 이제 꼴찌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낳아가지고 잘 거기에 키우자. 따라서 잘 키우자 이런 이제 의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예, 또 여기에 따라서 하나만 낳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모 이제 삼촌이라든가 저는 이제 삼촌인데. 네. 조카가 뭐 사달라고 하면은 비싸요. 예, 장난감이 엄청 비쌉니다. 그쵸. 요즘에. 예, 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10,000원, 옛날처럼 뭐 10,000원, 몇만 원 정도가 아니고 비싸더라고요, 예, 진짜. 몇십만 원 정도의 이제 고가 이제 상품들이 많이 이제 질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산하 이제 유아용품 이 관련된 시장 규모를 제가 이제 봤었는데 2014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 네. 현재 2010년, 2016년까지 이게 조 단위로 시장 규모가 올라가더라고요. 국내 시장 내에서만. 네. 국내 시장에서 만약에 3조에서 4조 정도가 유아용품 시장 규모다라고 하면 이건 대기업들이 노려요. 대기업은 어떤 산업을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되면 네. 조가 형성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뛰어듭니다. 예, 뛰어들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해서 이제 어느 정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 쉽사리 도전을 하지 않지만은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사이즈에 있는 회사 매출 규모가 200억밖에 안 돼요. 예, 근데 200억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홍콩, 대만 나름대로해서 판매망을 이제 유통을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2,000원대에 머물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따라서 유통 주식수가 나름대로해서 많아요. 많은 만큼 여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해서 매수가 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해빙 단계고 여기에 따라서 이 중국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2월 달까지는 나름대로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 여기서 남들의
없는 예? 나름대로해서 신발 네. 이게 이제 그 나름대로해서 국내 최초로는 어떤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론칭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충분히 저는 이제 통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익 여기에 따라서 65점 네. 예,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DBS 전문가님 뭐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판매망이 좀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여러분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주시면 낱낱이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